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이제 2024년이 됐는데요. 새해에는 우리 고전과 함께 시작해 봐야겠죠. 이번 주에 같이 읽을 책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 1학년들 위한 추천 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레멘 음악대입니다. 어린이 작가 정신에서 만든 책이고 또 굉장히 사파가 이뻐요. 브레멘 음악대 이야기하면 동물농장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브레멘 음악대에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동물들 나오던 이야기 이러면 동물농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브레멘 음악대가 따로 있죠.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고 싶어하는 동물들의 이야기인데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뭐 개도 나오고 당나귀도 나오고. 자, 그럼 이 동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늙고 힘이 없고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고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이 여행이라고 하는 한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동물들이지만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같이 서로 힘을 모아 사람들과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잘 표현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런 우화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한 주제, 우정이라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저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이 동물들 너무 안 됐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설정이 재밌는 거죠. 동물들이 모여서 막 쿵딱쿵딱 소리를 내고 그래서 사람을 놀래켜준다, 뭔가 통쾌하거든요. 그런 지점에 아이들은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 책을 읽은 뒤에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모여들게 됐던 사정이나 이유에 대한 건 오히려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나서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버림받고 나서 모여지고 그 뒤에 자신들의 꿈을, 그간에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독후 활동으로 같이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멋진 여우씨. 자, 아동 명작 대표적인 작가인 로얄드 달의 작품이고요. 이 여우가 등장하는 작품들, 여우는 굉장히 지혜롭고 꾀가 많은 동물,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어쩌면 그 동물들과 인간들의 관계가 잘 나타납니다. 여우의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동물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포도를 먹거나 자기 새끼들도 키우고요, 생활을 해가는 게 전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 인간들과 생활의 반경이 겹치게 되고 여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피해로 인식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사람들이 이 여우씨를 골탕 먹이려고 여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을 여우의 시각 그리고 인간의 시각, 어쩌면 아이들의 시각과 어른들의 시각이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장면, 일종의 딜레마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우가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먹었어요. 자, 이게 과연 사람에게 혹은 여우 입장에서 잘못된 일이었는가?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우 입장에서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어떤 자연물의 소유가 있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이 본능에 따른 행동을 했던 것 뿐인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와 같은 생각을 아이들이 한번 해본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에게 공감할지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아이들은 보통 여우씨에게 공감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모습은 악당처럼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런 자연스러운 이해들을 같이 헤아려 보면서 이 사건이 왜 서로 다른 입장이 되고 입장들이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같이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판용의 특징이라면 글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글밥이 있는 책이지만 예비 초2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도서는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이거는 사실 소개가 별로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삼성출판사 버전인데, 사실은 걸리버 여행기는 굉장히 많은 출판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이 주제를 다뤄보시면 좋을 텐데요.
걸리버 여행기는 원래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던, 그리고 정치적 풍자까지 담고 있는 원전의 방대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초등학생이 그대로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 그러니까 거인왕국, 소인왕국, 이제 각각 들렸던 소인국과 거인국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원전에는 그 외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책에도 일단은 걸리버가 소인국을 탐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어쩌면 우리가 앞에 2학년 책에서 인간의 관점과 어떻게 보면 동물의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것들을 견주었다면, 이번에는 큰 거인의 입장과 작은 소인의 입장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갈등이나 차이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건 걸리버가 어떻게 이 소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걸리버는 원래 의사였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된 배경도 재밌습니다. 원래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를 갔대요.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요즘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 동경하고 있던 바는 바로 새로운 모험, 탐험을 떠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험과 탐험을 떠났는데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소인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설정도 어쩌면 이런 고전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들인데, 우리가 대충의 스토리만 알고 있다 보니까 놓치는 지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걸리버 여행기는 정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질문거리를 찾기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거리를 찾아볼 겸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걸리버 여행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재미있게 아이들과 나눠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는요,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키다리 아저씨는 일종의 어떤 모티브를 주는 원형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후원하는 어떤 후견인과 같은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후반부에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우리는 왜 키다리 아저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주인공과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누군가 남을 끊임없이 도왔는지,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도움이 일방적으로 소개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도움을 받고 있던 주인공의 입장에서 왜 그 도움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도움이었는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제루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소녀입니다. 대학에 이제 진학하고 나서도 계속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후원들을 받다 보니까 한편 이러한 도움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움을 받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선의로 돕지만 결국 도움을 받는 이 역시 받게 되는 일정한 부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상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책을 이야기들 통해서 결국 그런 편지글의 형식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와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 그리고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배려로 돕는 이, 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나의 오렌지 나무입니다. 나의 오렌지 나무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죠. 자, 이 책의 후반부는요, 주인공인 이제 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가,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거지만 포르투갈 출신의 굉장히 성격 좋은 아저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이제 제재는 아동 학대에 거의 가까운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아이로서 해맑게 지내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음에 의지했던 벗이 바로 포르투갈 아저씨거든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라면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되게 희망적인 결론, 해피엔딩, 예를 들면 동화속 왕자님, 공주님의 이야기처럼 아름답게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결론을 향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어쩌면 슬픔, 후회, 그리고 연민의 감정들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책을 추천해 주실 때 항상 되게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읽게 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 다뤄지는 감정, 감성의 영역은 꼭 긍정적이고 밝은 컬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슬픔과
그런 안타까움의 감정들이 결국 우리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재의 경우에 그가 처해있던 안타까운 환경 자체 혹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한 힘든 감정들, 슬픔들, 근데 그런 것들도 소중한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어쩌면 먹고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초등학교 5, 6학년이 어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지만 이제 곧 청소년 시기를 마주하겠죠. 따라서 그 감정도 몸이 자라는 것만큼 감성의 영역도 자라나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어른 혹은 청소년 시기가 되어가는 과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한 의미, 또 이제는 어린 시절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온 조금은 성장한 듯한 자신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기에 이 제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되게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책이죠. 그래서 꼭 한번 자녀들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자, 올리버 트위스트도 뭐 연극,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도 어떤 고아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소년으로서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이제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 같은 책인데요. 일단은 책 자체가 굉장히 쉽고 재밌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읽혀보니까 다들 너무 재밌게 잘 읽습니다. 책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장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특히나 조금 이제 찰스 디킨스 같은 굉장히 이제 거장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겨울방학에 꼭 한번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하고요. 고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시대적 배경,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19세기쯤, 18, 19세기쯤에 영국, 그것도 빈민, 그리고 어떤 구빈원, 고아원과 같이 당시 사회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지내고 있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장 와닿지 않지만 그 시절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혹시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혹은 우리 주변,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닐지라도 우리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이웃들 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소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내가 직접 겪을 건 아니지만 한번 공감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는 아주 가치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주인공이 이제 올리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범죄에도 연루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악해서라기보다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린 소년이 자신만의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 어쩌면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그 순수한 뜻을 좀 지켜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굉장히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런 과정에 아이들이 깊이 몰입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문학 작품의 아주 전형적인 재미를 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성장소설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죠. 한스 기벤라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한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한스 이야기에 제가 볼 때 중학생들은 엄청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스가 겪는 과정이 바로 입시 이야기거든요.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을 혹시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작품은 어른들도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주인공인 한스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바로 집을 떠나서 어떤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치열한 입시 상황을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는 굉장히 비슷하죠. 맨날 학원에, 시험에, 입시에 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몸도 상하게 되고요.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해나갑니다. 매번 시험을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제 어린 소년으로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어쩌면 힐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이 그 와중에 결국 몸이 병약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들이 좌절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항상 잘하고 싶지만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도 잃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쓸모없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캐릭터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레바퀴 아래서가 던져주는 위로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치열했던 환경에서 이제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돌아간 과정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모습들, 또 왜 이렇게 내가 치열한 입시 환경에서 공부했어야 했는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한스가 한 차원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힘든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겠구나. 아이들에게 뭔가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캐릭터를 소개해주는 아주 재밌는 책인 것 같아서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재밌게 읽어볼 만하고요. 꼭 1학년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2, 3학년이 더 깊이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한번 겨울방학 동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아큐정전입니다. 자,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근현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이고요. 우리나라 작가는 아니지만 그만큼 외국 작가, 특히나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루신의 대표적인 작품 아큐정전, 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단편집들이 모여있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읽혀요. 이제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이 아큐를 읽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시기까지는 사실은 문학 작품이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의 성격이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요, 이제 조금 비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칭찬을 하는 건지 비꼬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풍자적인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상 혹은 그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전형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게 됩니다. 아큐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근현대사도 굉장히 이제 격동이 많았죠. 그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좀 보잘것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벌어지는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내곤 합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잘못해서 누군가한테 맞았는데 내가 맞아준 거지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이에요. 당시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따라서 이 작가는 그 아큐의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내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그 인물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허위의식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요. 따라서 지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 사회 혹은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그런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거나 자기와 합리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희화화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처럼 조금 비판적 사고가 이제 시작될 나이가 됐다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 작품들이 꼭 우리가 서양 작가들 외에도 아시아 작가들 중에서도 고전으로 여길 만한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읽어줄 만한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데미안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데미안, 싱클레어가 나오죠. 싱클레어라는 소년도 어쩌면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수레바퀴 아래서 헤세의 글처럼 성장하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를 주로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 성장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데미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누군가는 이제 그걸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새가 되지만은 남이 알을 깨뜨리면은 후라이가 된다. 너무 비유가 조금 좀 천박한가요? 너무 쉽게 느껴지시나요? 그만큼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빗댄 표현이기도 한데요. 싱클레어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단순히 청소년기를 시기를 지나서 성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격변기, 그러니까 특히나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의 이제 친구였던 데미안에 대한 이야기, 또 에바 부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변화해 갑니다. 사실 이런 소설은 읽고 나면은 결론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이 뭐 없는 것 같아. 그냥 데미안의 이야기를 쭉 따라갔던 것 같아. 맞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품들은 어떤 주제의식을 지시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도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지점을 경험시키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거꾸로 완벽히 이해하려 하기보다 무언가 느껴보려는 관점으로 이 작품을 접근해 본다면 데미안이 되어볼 수도 있고요. 싱클레어가 되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이라도 나에게 와닿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데미안을 읽힌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책의 주제를 과연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쩌면 데미안은 어른이 되어서 그 청소년 시기, 성장의 시기를 돌아보며 읽는 관점에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작 그 시기를 겪고 있는 14살, 15살 학생들이 완벽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 감각을 자극하는 데에는 또 이만한 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어른들의 걱정보다는 재미있게 읽어낸다.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고전이다 보니까 그 수준이나 내용들이 아주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짧게 다 전달해드리기는 어려웠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은 이 책을 소개해드린다기보다도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걸 일깨워드리는 알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오히려 같이 읽어가시면서 나누시고 각자 이해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살을 붙여가시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